자, 이번 강은 성과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과평가. 종업원들의 성과를 평가를 하겠다 또는 책임자의 성과를 평가를 하겠다, 적절한 보상을 해주느냐 마느냐의 결론을 지을 때 이제 성과평가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자, 성과평가의 종류에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책임 회계 제도와 책임 회계 제도와 성과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권화와 성과평가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분권화와 성과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경제적 부가가치, EVA라는 말을 씁니다. 자, 경제적 부가가치 분석과 성과평가, 이렇게 우리 성과평가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책임회계 제도와 성과평가, 분권화 성과평가, 경제적 부가가치 분석과 성과평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이론 정립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책임회계 제도와 성과평가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책임중심점이라는 게 나옵니다. 책임중심점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책임중심점에는 네 가지의 중심점이 있어요. 수익중심점이 있고요. 수익중심점.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익중심점이라는 게 있고요. 이익중심점.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원가중심점이라는 게 있어요. 원가중심점. 자, 그 다음에 투자중심점. 이렇게 투자중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책임중심점에는 수익중심점과 이익중심점, 그 다음에 원가중심점, 투자중심점이라는 게 있는데, 수익중심점은 매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매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수익중심점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이익중심점은 뭐냐면 원가와 자, 수익 모두에 대해서, 원가와 수익 모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갖다 우리가 수익중심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매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자, 원가중심점은 말 그대로 원가만 책임지는 거죠. 원가만. 자, 일반적으로 얘네는 판매부서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원가만 책임지는 것은 이제 제조부서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투자중심점은 원가뿐만 아니라 수익과 원가 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투자중심점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책임중심점에 이렇게 네 가지, 수익중심점, 그 다음에 이익중심점, 그 다음에 원가중심점, 투자중심점, 이렇게 네 가지의 책임중심점을 나눠서 성과평가를 하겠다. 자, 여러분들 이 성과평가라는 걸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과평가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 시 고려해야 될 고려사항.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성과평가를 할 때 첫 번째는, 자, 매출 마이너스, 이게 이제 누구의 성과평가냐면은, 자, 사업부 경영자입니다. 사업부 경영자의 성과평가할 때 고려사항이에요. 그래서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자, 공원이익이죠.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이에요.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 변동비는 사업부의 경영자가 변동비는 통제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사업부가 판매부서냐 아니면 제조부서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사업부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부 경영자의 성과평가할 때 고려사항이, 자, 통제 가능한 원가가 뭐냐,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변동비는 통제 가능한데, 자, 고정비는 일반적으로 통제 불가능이죠. 통제 불가능. 물론 고정비 중에서도 통제 가능한 원가가 있습니다. 고정비 중에서도 통제 가능한 원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정비는 통제 불가능으로 봤을 때, 그러면 사업부의 경영자는 뭘 갖고 성과평가를 하는 게 좋은 거냐? 통제 불능 원가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원이익을 가지고서 사업부의 경영자를 성과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공원이익을 가지고서 사업부 경영자의 성과평가를 한다. 자, 두 번째는 평가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목표 일치성. 자, 목표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표의 일치는 구성원과 기업의 목표가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과평가의 오차가 최소화되어야 된다. 오차가 최소화되어야 된다. 성과평가를 할 때는 오차가 최소화되어야 된다라는 거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까지 봤죠. 네 번째는 자, 책임 중심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고려를 해서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성과평가가 미치는 영향, 성과평가가 미치는 영향을 어디에 미치는 영향? 이 각 책임 중심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가 책임 중심점에 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해서 성과평가를 해줘라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성과평가에는 첫 번째 책임회계 제도와 성과평가라는 게 있는데 책임회계 제도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책임 중심점이라는 게 나옵니다. 책임 중심점. 그래서 이 책임 중심점은 자, 수익 중심점, 이익 중심점, 원가 중심점, 투자 중심점이 있다. 그래서 수익 중심점은 매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걸 우리가 수익 중심점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이익 중심점은 원가와 수익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지는 거죠.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이익이잖아요.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이익이니까 자, 원가 중심점은 원가만 책임지는 거고요. 제조부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중심점은 원가, 수익, 투자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투자 중심점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권화와 성과평가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책임 중심점별로다가 수익 중심점, 이익 중심점, 원가 중심점, 투자 중심점으로 분권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권화를 했어요. 책임 중심점별로 분권화를 했어요. 그러면은 뭘 가지고서 성과평가를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뭘 가지고서 성과평가를 할 거냐. 그래서 판매부서에 해당하는 수익 중심점과 이익 중심점은 뭘 이용을 해서 성과평가를 할 거냐. 자, 그래서 얘네는 뭘 계산을 하느냐면 매출 가격 차이라든지 매출 가격 차이, 매출 조업도 차이, 매출 조업도 차이 이런 걸 갖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매출 배합 차이, 매출 배합 차이. 배합 차이는 자, 배합 차이 메모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실제 투입 비율과 표준 투입 비율의 차이 이렇게 써보세요. 배합 차이의 뜻입니다. 실제 투입 비율과 메모 한번 해보세요. 실제 투입 비율과 표준 투입 비율의 차이. 그래서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 매출 수량 차이 이렇게. 그래서 수량 차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느냐면 수율 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투입량과 실제 투입량과 표준 투입량의 차이를 얘가 이제 수량 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가격 차이고요. 조업도 차이는 뭐죠, 여러분? 기준 조업도가 10만 개인데 내가 실제 생산한 건 12만 개다. 그럼 2만 개만큼 유리하게 생산한 거죠. 그래서 기준 조업도와 실제 생산량의 차이를 갖다 우리가 조업도의 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가격 차이, 매출 조업도 차이, 매출 배합 차이, 표준 투입량과 실제 투입량의 차이를 수량 차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시장 규모 차이가 있어요. 시장 규모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시장 점유율 차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점유율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차이.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화 성과평가에서는 이제 책임 중심점별로 다 성과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뭘 가지고 성과평가를 할 거냐. 수익 중심점이나 이익 중심점은 이러한 걸 통해서 유리한 차이가 생겼으면 성과급이 나갈 테고요. 불리한 차이가 생겼으면 성과급이 안 나가겠죠. 그래서 판매부서의 성과평가는 이런 걸 갖고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원가 중심점은 배합 차이와 수율 차이를 이용을 해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원가 중심점은 배합 차이와 수율 차이를 이용해서 성과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배합 차이는 조금 전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실제 투입 비율과 표준 투입 비율의 차이라고 그랬죠. 비율의 차이. 얘는 수량의 차이입니다. 배합 차이는 다시 한번 실제와 표준의 비율의 차이고요. 수율의 차이는 수량 차이, 실제 수량과 표준 수량의 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중심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뭘 우리는 계산해 주느냐면은 투자 수익률과 잔여 이익이라는 걸 계산을 해줍니다. 투자 수익률과 잔여 이익을 해줘요. 그래서 분권화의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는 거는 우리 연습 문제풀이를 통해서 저랑 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성과평가에는 책임회계 제도와 성과평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책임회계 제도 때문에 나오는 것이 책임 중심점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책임 중심점에는 수익 중심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익 중심점, 그 다음에 원가 중심점, 그 다음에 투자 중심점이 있다. 그래서 수익 중심점은 매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고요. 이익 중심점은 원가와 수익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그 다음에 원가 중심점은 원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투자 중심점은 원가, 수익, 투자 모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수익 중심점이나 이익 중심점은 판매 부서와 관련됐는데 이렇게 분권화 시켰을 때 회사를 이제 분권화 성과평가로 돌아간 겁니다. 회사를 이렇게 분권화 시켰을 때 이 판매 부서의 성과평가는 뭘 갖고 하느냐? 매출 가격 차이, 매출 조합도 차이, 매출 배합 차이, 수량 차이, 시장 규모 차이, 시장 점유율 차이를 계산을 해서 유리한 차이가 생기면 성과급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 성과급을 안 주거나 뭐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겠죠. 원가 중심점은 배합 차이와 수율 차이만 갖고 계산을 해줍니다. 배합 차이는 비율의 차이라고 그랬고요. 수율 차이는 수량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중심점은 제일 많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투자 중심점은 투자 수익률과 잔여이익을 갖고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계산하는 문제는 저랑 같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제적 부가가치와 성과평가라는 게 있죠. 경제적 부가가치와 성과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저 경제적 부가가치와 성과평가라는 것은 뭐를 갖다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하느냐면 자, 여러분들 투입 대비 자본 비용. 그래서 얘는 이걸 먼저 잠깐만 설명해 드릴까요? 당기 순이익이 있으면 그래요. 당기 순이익은 얘는 타인 자본 비용만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타인 자본 비용만 고려를 해주는데 경제적 부가가치는 타인 자본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까지도 고려를 해주는 것이 이제 경제적 부가가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타인 자본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 비용까지도 고려를 해주는 것을 갖다 우리가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이용해서 역시 마찬가지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경제적 부가가치 계산할 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을 해주는 방법.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이것이 핵심이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 핵심이다. 라고 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과평가의 세 가지, 책임회계 제도와 성과평가라고 해서 책임 중심점과 성과평가를 할 때는 이 통제 가능한 변동비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헌이익이 성과평가 기준 대상 금액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분권화 시켰을 때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부가가치와 성과평가에서는 당기순이익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비교했을 때 이것도 나올 수 있겠네. 시험 문제에서. 항상 당기순이익이 크겠죠. 왜? 얘는 자본 비용만, 타인 자본만 고려를 하는데 얘는 타인 자본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 비용까지 고려를 하니까 항상 경제적 부가가치보다는 당기순이익이 크게 계산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가가치는 자기 자본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걸 구하는 게 핵심인데 요거의 평균 자본 비용을 갖다 우리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론 정리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제 계산 문제를 통해서 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